얘 너무 대놓고 먹어요. 바스락 소리 나와요. 늘 씹는다고 그렇게 안 나. 너 왜 범이 먹고 싶게 앞에서 자꾸 씹어대고 얘도 있어? 먹었어요 이거. 범이 살찌잖아. 더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먹긴 먹었어요. 근데 대놓고 여기서 먹진 않았어요. 네. 범이 다이어트에 악영향을 주는 나쁜 놈. 다이어트 안 해요. 제가 왜 다이어트를 해요? 우리 다이어트 안 돼요. 인생 동안 찌는 게 어떻게 한 번에 근데 진리는 진짜 좀 필요할 것 같아. 거기까지는. 지방량이 거기 동안 괜찮거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자, 유체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봤었죠. 자, 오늘은 자, 유체에 관한 자, 법칙, 주요 법칙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파스칼의 원리까지 다 봤죠. 자, 파스칼의 원리까지 다 살펴봤었고요. 이 파스칼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나타내주지? 파스칼의 법칙은 바로 내부의 닫힌 용기 내부의 압력의 변화가 전 영역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대표적인 우리 실생활의 예가 뭐가 있다라고 했어? 치약이 있다라고 했지. 치약은 튜브 어디를 짜든지 간에 다 똑같은 양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가운데 짜면 엄마한테 혼나지? 안 혼나? 맞어? 가운데 짜고 저만 끝에 다 짜요. 가족 중에? 그럼 또 슬프긴 하죠. 알뜰한 거지. 알뜰다. 자, 그래서 아르키메데스 원리까지 봤다고요. 부력도 다 살펴봤었죠. 부력 표현 정도. 자, 아르키메데스는 했고.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면 좋겠다는 문제가 자, 여러분들 책에 유형 익히기 하브루타의 138쪽에 예제 문제가 있어. 유자관 형태 문제 있지? 이거 꼭 한번 풀어보세요. 재미난 문제야. 어려워요. 네? 아, 쉬워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유체에 관한 얘기, 자, 유체 2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자, 유체 2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정상 흐름과 이상 유체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상 흐름과 이게 연날리느라 생각 더워가지고. 자, 이상 유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정상 흐름을 이야기해 보자. 진짜 어깨가 없나? 왜 웃어? 진짜 아픈데. 자, 정상 흐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얘는 스테디 커런트라고도 해줄 수 있거든. 자, 스테디가 뭐야? 안정적인 흐름이다. 또는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 어떤 스테디 STEADY구나. 나는 뭐야? 나는 스테디 고스가? 스테디는 STEADY죠. 자, 그래서 스테디 커런트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유체의 각 부분에 대해서 자, 어떤 유체의 한 단면을 지나는 유체의 질량이 항상 어때? 일정한 특성을 갖게 돼. 요 고로 각 부분에 대해서 속력이 항상 어떻게 나타나? 일정한 특성을 갖는 걸 우리는 정상 흐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 얘기로 한번 볼게요. 유체의 흐름이 시간에 따라 속력과 방향이 변하지 않을 때 이 흐름을 정상 흐름 상태라고 한다. 얘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흐르는 유체의 질량이 같고 또
속력이 각 부분의 속력이 항상 같게 되는 자 특성을 갖습니다. 자 여기에 용어 정의가 있죠. 자 먼저 유선이라는 말이 있어. 흐름선이야. 영어로는 스트리밍 라인이라고 표현해. 흘러가는 자 선이 돼 버려. 흐름선. 자 흔히 유선이라 그래서 유체가 흐르는 걸 선 형태로 표현한 거야. 오케이. 자 한편 자 흐름관 유관이라는 게 있어. 영어로 뭘까? 스트리밍 파이프. 플로 튜브라고 해. 플로 튜브. 플로우. 흐름관. 아 뭐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측류와 난류라는 말이 있는데 난류. 자, 측류라는 것은 얘네들이 유선이 나란하게 나타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식으로 표현해. 유관이라는 거, 흐름관이라는 건 실제 관일 수도 있어. 파이프처럼. 왜 구원이처럼 하고 있어? 딱 좋은 거 같은데? 선생님 딱 좋지? 열이 추워? 많으시니까. 서 있으니까. 서 있는 거 에너지 많이 나와요? 어. 선생님한테 진짜요? 선생님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선생님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맞지? 아니 근데 똑같은 멀대. 방금 나타가 먹는 모습 같아서 진짜. 그래도 선생님은 주둥이 삐죽거리지 않고 뒤통수가 있잖아. 누구는 뒤통수가 없고 누구는 삐죽거리잖아. 맨날 주둥이를. 너 그러다가 나중에 고주몽 엄마처럼 된다. 어? 고주몽 엄마가 유아 부인이지. 유준이 엄마? 벌 받아갖고 주둥이가 이렇게 나오잖아. 대빨. 그래요? 준모는 이제 거짓말 할 때마다 주둥이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피노키오인데. 어? 그건 코잖아. 주둥이. 주노키오? 자. 자. 피노지오. 그만합시다 이제. 유튜브 찾아봐. 범이 내려온다가 있어. 아, 내려온다. 그러면 이런 특성을 갖게 돼. 어떤 흐름관이 있는데 조용히 안 할래? 가상에 이런 관이 있다라고 가정할게. 실제 관일 수도 있고 이는 가상의 관일 수도 있어. 실제 우리 바람이 불 때 혹시 바람이 결대로 막 불고 있는 거 느끼니? 바다에 가면 어디를 가다 보면 바람이 있고 어디를 가다 보면 바람이 없어. 바람이 어떤 통로를 따라 오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에? 바다에 나가서 웨이크보드 한번 타봐봐. 웨이크보드가 뭐예요? 에이. 자, 그래서 이런 가상의 관이 있는데 이 관을 따라서 선생님 좋아하는 무화과 들어. 흐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단 말이야. 이때 이 노란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유선. 이때 이 관을 유관, 흐름관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 자, 근데 사실은 이거 뒤에 있는 말을 더 많이 쓴다. 유선 유관이라는 표현은 옛날 표현이야. 요즘은 흐름관, 흐름선 이렇게 주로 쓰고 있어. 자, 이때 이렇게 서로 나란하잖아. 오케이?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측류라고 불러. 반면에 자, 어떤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을 따라서 유선이 이런 식으로 오다가
뒤에서 이렇게 와류가 생겨. 일반적으로 아는 우리 바람이 와이거 와이거 와.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복잡한 흐름을 갖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난류라고 표현해주고 있어. 응? 실제 장애물이 생기면 그 뒤쪽에 소용돌이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있다. 담배 핀 사람 알 거야. 담배 용기를 쭉 피면 맞는데? 여름에 모기향 피워놓잖아. 아니면 제사 지낼 때 향을 피워놓잖아. 유심히 관찰해봐. 처음엔 얘들이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다 공기 분자들과 충돌해서 애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어느 높이가 되면 그게 아랫부분은 충류가 되고 윗부분은 난류가 되는 거야. 그럼 난층이에요. 어? 뭐라고 불러? 난류. 충류도 꺾여. 난쟁이지 난충이가 어딨냐? 이거 귀여워. 너 그러니까 범위가 맞아. 너 좋아하잖아. 자, 그러지 마. 범이 되게 폭력적이란 말이야. 금쪽이들은 그냥 냅두는 게 다니는 사람 중에서 EQ가 제일 낮을 것 같아요. 누가? 범이가? 이모션 뭐 감성지수. 감성지수. 그럴 것 같지만 EQ는 제일 낮은 게 확실한 것 같아요. IQ는 지능지수, EQ는 EQ는 감성지수. 내가 제일 높겠지. CQ야. 금쪽이 지수. 최고. 가끔가다 그 금쪽이하고 나온 애하고 비슷하지 않냐 하는 행동 보면. 근데 범이 금쪽이는 아니지. 그거 원래 어릴 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거기 가정은 평화로워. 진짜 범이는 설 선생님이 진짜 필요해. 온영 선생님은 안 되고 설 선생님이 꼭 필요한 것 같아. 편하게 나쁜 게 나왔다. 그 개통령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분이 있어. 근데 개통령 강영욱이라는 분은 그냥 훈련사거든. 근데 이 설 선생님은요 수의사야. 수의사면서 동물의 행동 분석을 해. 인간도 분석할 수 있구나. 아우 진짜. 그분 고양이도 해. 고양이를 부탁해. 근데 명예훼손 신고하고 싶었어. 그 강영욱은 강아지만 하거든. 이분은 고양이도 하고 전반적인 동물 다 해. 신고하고 이렇게 놀라는 건 명예훼손 신고하고. 이런 아이 수업방해로 신고해야지. 수업방해로 원장님한테 가장 먼저 신고하면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질까? 요즘 최근에 잘린 사람이 없었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뭐 그 저희 서희주 때문에 법이 바뀌었고 빡치게 수업 방해하면 니들 교실 밖으로 쫓아냈어요. 2학기부터 핸드폰 다 걷고요. 그 다음에 불량스러운 행동하면 교실 밖으로 내보내기로 했대요. 네, 쫓아낼 수 있다고. 근데 그게 다 선생님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거야. 옛날 선생님들이 정교조 활동하면서 학생들이 뭐 억압받고 뭐 이런 걸 했는데 그런 바탕하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억압받는 거거든. 응? 옛날에 선생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선생님들한테 무지 심하게 맞았죠. 선생님 같은 학년 애 같은 경우에는 옆 딴반 아이인데 수학 선생님한테 맞아갖고 어금니가 부러졌어. 언니가 근데도 뭐 신고고 뭐고 못해. 그냥 지가 가서 어금니 지가 고쳐야 돼. 그런 거 없어요. 그때 그렇게 이렇게 개기다가 터진 거야. 응. 말로 하라고? 옛날에 말이 어디 있어 이 새끼야. 주먹부터 나갔지 마. 옛날에 너 진짜 영어 쌤 맞고 그 정도 까불 수 있는 학생들이 없지. 잘리니까. 요즘 퇴학이라는 게 없지. 거의 아빠가 국회의원. 옛날에는 퇴학이 있었잖아. 퇴학이 있으면은 좋은 학교 대학 가기는 글러먹었고, 응? 그 다음에 학교 밖으로 쫓겨나.
아예 퇴학. 그러니까 다시는 그 학교 갈 수도 없고 요즘은 퇴학 대신에 전학을 시키지. 자퇴시키고 나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한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는 없어. 잘리면 딴 학교도 못 가. 담배표도 퇴학당했는데 뭐. 근데 좀 세게 나가는 게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나아. 교실 분위기가 좋거든. 너희들 학교에 가면 교실 분위기 개판이지. 애들 막 떠들고 막 삼지사방 지어 멋대로 다 하고 뭐 이렇게 행동하지. 이것도 학교 가면 얌전한 편이지. 응? 근데 옛날에는 그 정도면은 진짜 뭐 나와 해갖고 얻어 터졌지. 선생님들이 빠따 갖고 다녔잖아. 무서워서 소금에 여러 번 절여서 딱 붓게 말리면 엄청 딱. 선생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은 진짜 착하셔. 애들이 뭘 했든 때리는 일이 없는 분이거든. 근데 그 반 담임 선생님이 3학년 때인데 그건 좀 껄렁거린 놈이 있었어. 왜 요즘 말하는 일진 언저리에서 노는 애 있지. 한 3진쯤 될까? 아웃이네. 그런 애가 있는데 다음진 아웃. 그런 애가 있는데 선생님한테 개긴 거야. 근데 이 선생님이 얘를 때렸어. 종아리를. 그 선생님 때리면 진짜 심각하게 문제 일으킨 거야. 절대 안 때리는 선생님이거든. 근데 때렸어. 때렸는데 이 자식이 지 아버지하고 가서 경찰에 고발을 한 거야. 그래갖고 수업하고 있는데 경찰차가 왔어. 삐뽀 와갖고 이제 교무실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교감이 일단 교장실로 데리고 갔어. 선생님 이제 사립학교였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지역 유지야. 그 지역의 역사와 함께한 분이야. 그때 당시에. 자네 이제 경찰들한테 나이가 그때도 무지 많으셨거든. 자네 서장한테 한번 연락 좀 해봐. 경찰서장한테 전화를 한 거야. 나 누군데? 학교로 선생님을 잡겠다고 왔네? 일단 들어가라고 해. 내가 선생님 모시고 경찰서 갈 테니까 기다려. 보냈어. 보냈는데 뭐 그때만 해도 뭐 고소한다 그래도 잽 되나? 또 해라. 학교에서 자를게. 3학년 그때 2학기 초인데. 근데 걔는 그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애들한테 다 얻어 터졌어. 왜? 애들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았거든. 애들부터가. 아무리 학교에서 놀던 애들도 그런 행동은 옳지 않다고 했던 거야.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면 옛날 선생님은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잖아. 그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어. 그게 선생님이란 말이야. 응? 옛날에 쓸 수 있는 독도도 정해져 있어. 에이 그렇진 않고. 못 들어가는 통로가 있긴 했어. 예를 들어서 학교 중앙 통로는 웬만하면 못 쓰게 했어. 선생님 중학교 때는. 뭐 전체 조회 시간 해갖고 움직이는 시간이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간에는 중앙 통로 쓸 수 있게 했는데 보통 때는 중앙 통로 학교 못 들어갔어. 학교에 가운데 통로 있잖아. 거기 절대 못 썼어. 학생들은 옆구리 썼어. 선생님들만 거기 쓸 수 있었어. 방문자나. 그래갖고 그러던 게 학교 선생님인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권위가 너무 추락한 것 같아. 그게 정교조라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속해 있는 선생님들이 만든 거예요. 만들어갖고 학생들 권익을 신장시키자 막 했는데 권익을 신장하는 거는 좋은데 학생들이 지켜야 되는 본분을 너무 없애버린 거야. 선생님들한테 막 해도 되는 것처럼. 선생님들한테 막 하면 안 되지. 이런 적이 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제자 아이 중에 인천과학고 12기 형이 있어. 그 형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이셨거든. 근데 이 녀석이 고집도 더럽게 세고 엄청나게 까불어. 왜 범인을 쳐다봐 다? 그래갖고 이 녀석을 막 혼내도 말을 안 들어. 매번 바뀌어. 그러다 선생님이 걔를 제어하는 방법을 찾아냈지. 어떤 방법을 찾아냈냐면
행동을 잘못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너 이 녀석 어머니 학교 선생님인데 너 같은 녀석 미안해. 너 이 녀석 어머니 학교 선생님인데 너 같은 녀석이 수업 중에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너 어떡할 거야? 그 다음부터 얘가 그런 행동을 안 했어. 근데 모르겠어. 너희들도 학교 선생님들한테 진짜 잘해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거든. 어? 맞지, 앞에서 진짜 잘. 앞에서 엄청 잘해. 뒤에서 엄청. 아씨 그런 새끼들. 아 근데 나 없는 데서 또 뒷담화 할 거 아니야. 씨. 선생님은 엄청 뒤에서 차는 사람이 진짜 아끼지 않아요. 어? 선생님이 지금 엄청 좋아해요. 왜? 어, 나 욕도 하는데? 막 이게 여기가 푸짐한 생각하면 뭐라고? 배가 나와서 좋다고? 좀 약간 동네 친한 그나 쌤. 쌤 능력이 너무 적어서. 근데 그냥 저는 그냥 학교 선생님들한테 진짜 잘해야 돼. 잘하고 있긴 한데 잘해야지 학교 선생님들도 노력을 해. 안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열심히 하셔 다 대부분. 아닌 선생님도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또 나쁜 선생님도 또 있긴 있지. 오늘 또 하나 뉴스 하나 나왔던데 뭐 선생님이 준 사탕을 먹고 애가 뭐 탈이 났대나 뭐 했다나 그래갖고 뭐 때렸다는 것 같은데. 근데 사탕 먹고 탈 나진 않잖아.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뻐서 준 사탕인데 그거 먹고 탈 났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후두겨 팬 것 같은데. 아 이게 타에. 자, 학교 선생님 잘해드려. 말 잘 듣고. 진짜 저희 수학생 이번에 막 도형 문제 나온다고 시험 문제 못 틀릴 수도 있다고 선정보고 하듯이 하는데 저희 수학생이 지난번에 뭐 이상 문제 문제 이상하게 내셨다며. 네. 이번에는 거의 야, 선생님들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지. 아니 근데 시험 시간에 시험이라도 실수할 수 있지. 야, 학력고사에서도 학력고사 수능 시험에서도 잘못 출제하는 문제가 있는데. 잘리는 거 아니에요? 어? 잘못 출제하면 바로 잘리는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 잘못 출제하면 바로 잘리는 거 아니에요? 수능 출제위원들은 그때 채용돼. 임시 소집되는 거야. 학교 교수들이 대부분인데. 얼마나 받아요? 밖에도 못 나가잖아요. 얼마나 받냐고? 요즘 시험 한 번당 선생님이 알기로는 2천만 원 이상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출제 수당이 세. 몇 개월 동안 못 나가. 아니 20매치라 한 달 정도. 한달 감금 나가는 거예요? 며칠 동안 나가. 호텔을 통째로 다 빌려갖고 거기에 관계된 사람 다 집어넣고 밖에 못 나와. 왜요? 그래야 문제가 유출되니까. 선생님 사부님도 출제위원이었거든. 대학원 다닐 때 진짜 좋았어. 한 달 동안 자유잖아. 응? 한 달 동안 자유잖아. 쓰시고 계셨던 건 아니에요? 어? 안 그러면 매일 학교에 8시까지 가갖고 교수님이 보통 10시에 가는데 10시 넘어서까지 학교에서 계속 공부해야 되니까. 응? 선생님 안 계시면 자유다. 하고 칠판에 선거 그림들이.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자. 층류와 난류에 대해서 한번 보죠. 층류란 일정한 유체의 흐름으로 한 지점을 통과하는 유체가 서로 모든 입자가 똑같은 경로로 이동을 하고 흐름선이 교차하지 않는다. 흐름선이 나란하게 진행하는 거야. 반면에 난류라는 것은 불규칙한 유체의 흐름으로 소용돌이가 발생하거나 흐름선이 끊기게 되는 것이다. 담배 연기가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지. 자, 그래서 이런 게 난류가 된다라고 얘기해. 여기서 나는 어지러울 난자야. 그래서 어지럽게 흐름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이상유체란 어떤 걸 이상유체라고 할까? 우리 화학 시간에 이상기체 배운 적 있지? 이상기체가 뭐지? 이거하고 아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어.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이상한 위치가 아니라 이상한. 아이디얼. 아이디얼 프루트. 자, 그러면 이상유체를 보자. 이상유체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라 일정한 흐름을 갖는 유체들을 이상유체라고 한다. 이상유체는 비압축성이야. 무슨 뜻일까? 압축되지 않는다. 그렇지.
자, 우리 유체에는 어떤 거 어떤 게 있었지? 물과 액체와 기체가 있는데 비압축성 및 대부분 액체를 의미하게 돼. 오케이? 액체는 압력을 가해도 부피 변화가 거의 없거든. 오케이? 여기서 완전히 없는 거를 얘기해. 자, 한편 비점성이다. 점성을 가지고 끈적거림이 없어. 끈적거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층 흐름 사이에, 층과 층 사이에 끈적거림 때문에 운동을 방해받는단 말이야. 그럼 뭐가 생기지? 난류가 생길 수 있어. 근데 난류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비회전이다. 회전하지 않는다라고 해. 그냥 층 흐름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아시겠죠? 층 흐름밖에 없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정상 흐름이다. 정상 흐름을 갖는다는 것은 같은 시간 동안에 흘러가는 유체의 질량이 항상 일정하다. 즉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설명들 한번 보자. 비압축성, 밀도가 균일하다. 오케이? 어디를 보든 항상 밀도가 균일하다. 두 번째, 비점성. 고체 운동에서 마찰이 운동에 저항하는 역할을 한다면 유체에서는 마찰 대신 점성이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끈적거림. 예를 들어 꿀은 물보다 흐름에 대한 저항이 더 크다. 또 물보다 점성이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이상 유체의 경우에는 점성에 의한 저항이 없어서 관 내부를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일 수 있고 에너지 손실이 없다. 층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야. 자, 비회전성. 일정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유체를 회전성 유체라고 한다. 회전 유체의 경우에 자, 회전하지 않고 이상 유체는 회전하지 않고 관의 흐름을 따라 흐르게 된다라고 하지. 자, 그다음에 정상 흐름, 층 흐름이라고도 하는데 정상 흐름에서 유체 속의 한 지점에서 속력의 방향과 크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의 중심부에서 물의 흐름은 정상 흐름이지만 급류에서는 그렇지 않다. 급류에서는 막 와류가 생기잖아, 그지? 그리고 위치마다 속력이 다 달라. 그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두 가지 법칙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두 가지 방정식이라고 해야 되는데 뒤쪽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법칙이라고 하더라. 요즘 책은 법칙이라고 많이 써. 옛날에는 방정식이란 말 표현까지만 썼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연속 방정식. 눈도 뜨고 자. 자, 두 번째 연속 방정식을 보자. 야, 나 들린다 근데. 졸다 잠이 확 깨지? 졸다가 잠이 확 깨지? 졸지도 않았는데 지금. 자, 자는 척하고 있었던 건데. 역시 금쪽이 같은 반응이야. 자, 그러면 연속 방정식 얘기를 한번 보죠. 불을 떨리는 것 때문에. 그게 좋은 거야? 졸긴 했어. 그거 맞죠? 되게 귀엽지 않냐? 어이도 없지만 귀엽어. 응? 기도 없고 어이도 없어. 참 귀여워. 자, 우리 반 얼짱 지랄이은. 얼짱 몽짱 배짱. 배짱 아우 배짱 자, 연속 방정식은 배짱은 여기 계시네. 이번에 얼짱은 덕원이가 얼짱이지.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해? 잘생기지 않았니? 잘생겼어. 내가 볼 때는 남자로서 보면 되게 잘생긴 얼굴. 누구는 준모를 잘생겼다고 하는데 좀 얍삽한 얼굴. 감사합니다. 얼굴 너무
일본어로 막 써. 얘. 일본 놈 앞잡이 같은. 자, 그러면 저거 봐, 또 주둥이 대빨 나왔어. 자, 얘는 일종의 내가 쓴 주문 읽고 있어. 흐름의 질량 보존 법칙. 자,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괜찮은데 자, 어떤 질량 보존 법칙을 갖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쪽에 유관이 있었어요. 자, 이쪽에 유관의 단면적을 A1이라고 할게. 사정관이 그래서 뭐였지요? 자, 이쪽에서는 일단 밀도를 로1이라고 해보자. 아, 밀도를 일단 다르다고 가정하고 일반식을 먼저 써보기 위해서. 자, 이때 이 유체는 자, 얼마의 속도를 갖게 돼? V1이라는 속도로 갖게 된대. 자, 또 다른 유관이 있어. 유관의 다른 위치야. 얘 단면적은 A2라고 합니다. 이곳으로 흐르는 속도는 얼마? V2라고 얘기해 보자. 같은 시간 동안 흐른 값을 한번 보자. 얘는 요만큼 갔대. 델타 t 동안 갔대. 그럼 이 거리는 얼마가 되지? VT? V1 곱하기 델타 t가 되겠지. 맞아요? 자, 얘는 또 다른 위치까지 이만큼 갔대요. 이 이동 거리는 얼마가 되니? V2 곱하기 델타 t만큼이 됐다라고 해요. 자, 이곳에서의 밀도를 로2라고 해보자.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속해 있는 유체의 전체 질량은 델타 M1이야. 발 툭툭거리지 마. 밟아버릴 거야. 선생님 체중으로 밟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다음날 기부스야. 저안 할 것 같아. 하지마 이 새끼야. 그러니까 진짜 골절은 아파. 골절 된적 있어. 선생님 지난 겨울에 발목 금 갔잖아. 부러졌잖아. 근데 그냥 다녔잖아. 그거 점점 체중 기부스 하기 싫어서. 아, 선생님들하고 볼링장 갔다가 지민이가 받아도 볼링장 갔다가 손 닦으러 화장실 갔다 왔는데 이런 턱이 있었는데 못 봤어. 그 다리를 헛디뎌 버린 거야. 이렇게 신고해요. 금이 간 거예요? 아니면 부러진 거예요? 여기에 턱이 있는 것을 사전에 보지하지 않아. 금 간 거지. 그걸 책임 명백히 볼링장에 있습니다. 아, 그거 하면은 진짜 될 거. 나는 학원차에서 내리다가 금갔네. 턱에 부딪혀가지고. 우리 학원? 아니야. 딴 학원? 그 학원 보험 들어줘갖고 보험으로 처리되는데. 전에 수학학원에서 학원차에서 하원차에서 내리다가 학원들은 모두 다 학생 안전보험을 들어. 그래서 학원 내에서 다치거나 또는 통학 중에 다치게 되면 학원에서 치료비를 배상해줘요. 보험 들어갖고 학교도 똑같이 돼 있어. 기부 사비로 내는데. 학교에서 다치면은 선생님들이 병원 데리고 가서 치료비 안 받지. 네. 그게 학교에 안전보험이 있어서 그래. 하다가 다리 부러졌을 때안 받아. 검도는 팔로 한대요. 다리가 부러져. 다리를 맞았어? 제가 백스텝을 하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이은 거 아니야? 백스텝을 그러니까 이렇게 2대2 이런 거 하다가 제가 뒤로 가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더 뒤로 빠르게 가고 뒤꿈치가 이렇게 발가락이 뭐 범위만한 친구가 와서 덮친 거야? 아니, 저보다 작은 친구였어요. 범이었으면 그 파열될 줄 알아요. 아, 다리 뺐구나. 저보다 작은 친구여서 떨어지고 갔지. 근데 지민이었으면 그냥 관 속에 들어갔을 텐데. 응급실을 갔는데 그래서 그때 그 관장님 카드로 결제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한림병원 해주는 서비스 너무 구려서 다 풀고 다음날에 그냥 다른 병원 가서 했어요. 아니 진짜 한림병원 비고 자, 선생님이 옛날에 이런 적이 있는데 과학고 형인데 수업하고 있는데 이제 학원을 빌려서 수업을 했거든. 근데 학원이 막 너무 꾸려가지고 에어컨이 진짜 안 시원해. 그래갖고 이거보다 좁은 교실에 형들이 12명인가 들어와 수업했거든. 너무 더우니까 선풍기를 같이 튼단 말이야. 선풍기 같이 트는데 이 녀석이 더우니까 그 바람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딱 당기는 순간 선풍기가 떨어졌어. 막 돌면서. 근데 피하면 되잖아. 이 녀석이 손으로 받은 거야.
선풍기가 그때 하나에 5만 원 정도 했나? 얘 응급실 데리고 갔잖아. 그래갖고 손가락 치료비만 15만 원 정도 들었나? 피했으면 이게 5만 원은 파편이 박힐지 모르니까 박혔을지 모르니까 엑스레이 찍은 거 다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손가락 5개에다 또 골무 같은 거 씌워줬어. 얘는 좋아갖고 선생님 멋있죠? 이 새끼야 이게 얼마인데 너는 내가 5만 원 버리지 어? 내가 15만 원 쓰냐 이 새끼야 이것까지 다 덤탱이 써야 되는데 그때 떨어지면서 선풍기가 깨졌거든. 손에 딱 끼면서 빠바박 깨진 거야. 얼마나 놀랬게. 수업하다 말고 얘 병원 끌고 갔다고. 그랬더니 병원 가서 응급실 가서 좋아가지고 선생님 이거 보세요 멋있죠? 그때 선생님 진짜 웃긴 거 봤다. 그 병원에서 거기가 어디 있는 거냐면 부평구청 건너편 쪽에 있는 병원이거든. 근데 그 병원에서 응급실에 갔는데 갑자기 응급실 들어가니까 이상한 냄새,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안 좋은 기억의 냄새. 그래갖고 무슨 냄새지? 무슨 냄새지? 전혀 감을 못 잡겠는 거야. 도무지 맡아본 냄새긴 해. 근데 이게 무슨 냄새지? 아는 냄새인데? 아시 아니라니까. 말이 새잖아 이 새끼야. 그래갖고서는 냄새가 너무 고약해갖고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저쪽 구탱이에서 커튼 쳐놓은 쪽 안쪽에서 어떤 남자가 이제 환자복 아니고 사복 입고 누워서 응급실로 들어온 거야. 살려줘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얼마나 아프길래 살려달래. 그리고 막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 이 사람이 농약을 마셨대. 그 냄새가 농약 냄새였던 거야. 선생님 어릴 때 농촌 지역에서 자라갖고 농약 냄새를 맡아봤거든. 진짜 막 뭐 냄새가 이래. 학교에서도 국화를 키웠는데 진딧물을 죽이려고 농약을 주거든. 국화에 진딧물이 엄청나게 와서 달라붙어. 응? 옛날은 다 그래갖고 그걸 뿌렸단 말이야. 이렇게 칙칙칙 하면서. 근데 그 냄새였어. 이 사람이 농약을 음독한 거야. 죽으려고. 근데 일찍 발견돼 갖고 위세척까지 한 거야. 농약을 마시게 되면 진짜 고통스러운 게 식도 위가 화상을 입어. 황약품에 의한 화상을 입거든. 헐어버린단 말이야. 회복되기도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니? 근데 의도가 농약 왜 먹었지? 죽으려고 먹었잖아. 그럼 죽여줘야 되는데 왜 살려줘 한단 말이야. 습관적. 응? 그 본능이죠. 응? 그 본능이 사는 건데 왜 죽으려고 해? 응? 더 열심히 살면 되지. 응? 자, 아무튼 이 델타 M이라는 녀석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 질량은 뭐 곱하기 뭐야? 그렇지. 그게 아니었지. 뭐? 단면적 곱하기 높이. 그거 아니었는데. 또 뭐냐고 빨리 얘기해봐. 부피분의 밀도? 부피 밀도. 밀도분의 부피 곱하기 밀도. 밀도 곱하기 부피야. 맞잖아요. 부피 곱하기 밀도가. 밀도 곱하기 부피라니까. 자, 이거 곱하기 얘 부피는 얼마가 되지? V 델타 A T 곱하기 A1. A1 곱하기 V1 델타 T가 돼 버렸어. A 다 틀렸네. 자, 한편 금쪽이 어유 장군의 금쪽이. 근데 그거 두들기지 마. 네 팔만 아파. 델타 M2는 얼마가 돼? 로2 곱하기 A2 곱하기 V2 곱하기 델타 T가 돼. 근데 얘가 정상 흐름 상태야. 정상 흐름 상태면 델타 T분의 델타 M1이라는 값이 델타 T분의 델타 M2와 같아야 되겠지. 정상 흐름 상태라면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델타 T로 일단 나오는. 자, 그럼 델타 T 없애버리고 두 개 합이 같으니까 얘는 어떻게? 로1 곱하기 A1 V1은 로2 곱하기 A2 V2다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자, 얘는 비압축성에 대해서 그래. 그렇다면 압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지?
압축성에 대해서는 연속방정식이라고 표현해. 자, 비압축성은 미안해, 압축성이야. 비압축성은 밀도가 항상 어떻다라고 했어? 같다라고 했지. 그렇다면 어떻게 쓸 수 있어? A1 V1이라는 녀석은 A2 V2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속담에 바늘구멍에 황소바람 분다라는 속담이 있지. 바늘구멍에 황소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다가 문풍지가 뭔지 알아? 옛날 문에다가 화선지를 붙였잖아. 알아? 네. 문틀에다가 종이를 붙였단 말이야. 네. 이 종이는 단열재야. 네. 그러다 보니까 단열 효과가 생각 밖으로 좋았는데 쓰다 보면 거기에 구멍이 생긴단 말이야. 왜 옛날 신혼방 훔쳐본다고 쩍쩍 푹 해갖고 안을 들여다보는 관습이 있었지. 근데 옛날에 신혼 하면은 신랑 신부 들어가면은 문 다 동네 사람 들어가고 다 구멍 내갖고 보잖아. 자, 대놓고 보는데. 옛날엔 다 대놓고 그냥 동네 사람들 모여서 다 구멍 뚫고 봤다니까. 자, 근데 자 이런 구멍이 뚫리면 구멍이 작을 때보다 큰 구멍과 작은 구멍이 있다고 해. 이때 작은 구멍일수록 바람이 세게 분대. 세게 분다는 건 무슨 뜻이야? 속력이 크다는 뜻이지. 그래서 단면적이 좁을수록 속력이 크다라고 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피 흐름률이라고 해. 그래서 얘를 all V라고도 써. 이해해? 단면적 곱하기 속도가 all 부피 볼륨에 대한 레이쇼 비율. 자, 그래서 비율이란 뜻이야. 그래서 부피 흐름률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연속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 예들을 책 얘기로 한번 살펴볼까? 자, 노즐. 상대적으로 호수보다 유체가 지나가는 단면적을 작게 하여 속력을 크게 한다. 이에 따라 호수 밖으로 나가는 유체는 더 큰 속도를 갖게 되고 이 때문에 더 멀리 나갈 수 있게 된다. 모세혈관, 우리 몸 안에 모세혈관은 우리 몸 안에서 가장 단면적이 큰 혈관이다. 따라서 모세혈관 내부의 피해 속력은 혈관 중 가장 느리다라고 한다. 전체로 보면 단면적이 가장 크니까. 그죠? 자, 한편 수도꼭지에서 물을 약하게 틀면 밑으로 갈수록 물줄기가 점점점 가늘어지는 걸 볼 수 있나요? 얘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역학적 에너지 보존 관계에서 중력에 의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진단 말이야. 빨라지다 보니까 단면적이 점점점 좁아지게 되지. 근데 그 어느 정도 이상의 단면적으로 작아지게 되면 얘가 방울로 끊겨.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수도물을 살짝 틀어놓으면 위에서는 쭉 가늘어지면서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똑똑똑똑 방울로 바뀌는 걸 관찰해 볼 수 있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연속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중력의 영향을 받아 밑으로 갈수록 속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단면적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옆쪽에 보니까 얼분이 나왔지? 부피 흐름률이라고 얘기해. 부피 흐름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식이 있고 할리데이 그대로 옮겨다 썼구나. 자, 이번에는 베르누이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누이 법칙. 이 베르누이는 되게 유명한 거 아세요? 근데 이 베르누이, 아버지 베르누이, 큰아버지 베르누이가 더 유명했었어. 오히려 지금 이거 다섯 번째. 맞아. 아버지는 오일러의 스승이야. 근데 결정적으로 베르누이가 아버지한테 쫓겨났다라고 했지. 쫓겨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항상 이런 비교를 했대. 야, 아빠가 더 난 거 같아? 아들이 난 거 같아? 근데 대답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들 베르누이가 더 똑똑하고 하던데 이걸 아빠가 질투한 거야. 그래갖고 쌓이다가 짜증나니까 너 나가! 그래갖고 쫓겨났어.
그러니까 부자지간이 원수지간이 돼버려요. 베르누이가 다 써놓은 유체역학 책을 이 아버지가 원고를 훔쳐가서 수력학이라는 책을 내버렸어요. 진짜 아무 생각해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진짜 저거는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그건 논문 발표하고 생물학적 아버지. 논문 발표하고 아버지를 하지 막 못하고. 학자들이 뭐라고 대답 못하잖아요. 못하지. 근데 책을 낸 거야 그냥. 수력학이라는 책을. 그래서 수력학을 유체역학을 수력학이라고도 해. 자, 특이한 아버지야 케이스가. 자, 베르누이 법칙을 한번 살펴보자. 번호가 왜 이래? 3이지? 자, 베르누이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누구와 관계있냐면 에너지 보존 관계야. 뭐예요? 에너지를 보존하는 거. 자, 에너지 보존 법칙에 관계돼 있어. 특히 어떤? 이거 정확히 얘는 일반적인 에너지 보존 써야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과 아주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게 돼. 그걸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런 흐름관이 있다라고 하자. 와 이상하게 하이. 자, 이렇게 돼 있대요. 플로 튜브야. 자, 이쪽에 한 단면이 있어. 자, 얘는 밀도 로고 비압축성이라고 하자. 밀도가 항상 어때? 같겠지. 양쪽의 밀도 같아. 자, 이때 이곳에서는 어떤 속도로 가? V1이라는 속도로 가. 그래서 델타 T라는 시간 후에 얘는 이만큼 와 있대. 이 값은 얼마가 되지? V1 곱하기 델타 T가 돼버리는데 얘는 기준면으로부터 자, 여기 중심까지 높이를 뭐라고 할까? H1이라고 할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쪽 단면에서 살펴보자. 얘 단면적은 뭐가 돼? A2야. 이곳에서 속력 얼마로 가? V2로 가게 돼. 일정한 시간 후에 얘는 요만큼 와 있대. 자, 얘는 V2 델타 T가 되는데 중심까지의 높이를 뭐라고 할까? H2. 얘는 자 H2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M이 뭐예요? 어? V. M이 어디 있어? 아, 저거 하얀색. 너 패드립 하는 거야? H M이 집에 계시다. 하얀색. H1 H라고. V가 M 같이 생기긴 하네. M. 이게 M처럼 생겼어? 멀리서 H1. 아 1을 합쳐서 보면은 M이긴 해요. 네. 1을 합쳐서 보면 저건 진짜 선생님이 옛날에 학원에서 물표라는 이름을 쓰는데 애들한테 써줬어. 12 파이브는 그랬더니 얘들이 이렇게 얘기해. 12 나누기 H 파이 파이. H분의 12 플러스 8. 그러면 이 경우에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우리 일의 종류를 살펴보는데 일은 보존력이 한 일과 비보존력이 한 일의 합으로 나타내 준대. 얘는 보존력이 한 일이야. 얘는 비보존력이 한 일이야. N이 나시죠. 이렇게 표현해 줘. 보존력은 중력, 탄성력, 만류력, 전기력과 같은 힘들을 보존력이라고 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게 하는 힘이야. 그 힘에 의한 일이 보존력이 한 일. 공기저항, 마찰 등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을 비보존력이 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오케이? 자, 이때 보존력이 한 일은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음액값과 같아. 포텐셜 에너지, 중력이 한 포텐셜 에너지를 쓰면 돼,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알짜 힘이 한 일은, 이거는 알짜 힘이라고 할게. 네트라는 말을 쓸게.
알짜 힘이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켜줘. 오케이? 한편 여기서 비보존력이 하나 있어. 어떤 힘? 이쪽에서는 이쪽 방향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할 거야. 자, 이쪽에서 얘를 밀어내는 힘이 P1이야. 이쪽에서는 안 오게 개기는 힘이 있겠지. P2야. 결과적으로 애들이 오른쪽 방향으로 흐름이 있으니까 P1에 의한 힘이 P2보다 더 크겠지. 맞아요? 자, 이때 얘가 이동한 거리 각각 이렇게 표현돼 줬대. 자, 그렇다면 한번 보자. 이때 비보존력이 한 일은요, 압력에 의한 일과 같아. 자, P1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은 P1 곱하기 A1이지. 이게 힘이야. 전압력. 얘 넓이를 A1, 얘의 넓이를 A2라고 했어.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 곱하기 이동 거리는 얼마가 되니? V1 곱하기 델타 T가 되겠지. 빼기 P2 곱하기 A2 곱하기 V2 곱하기 델타 T야. 근데 이 부분은 뭐가 되니? 부피가 되겠지. 맞아? 이 부피는 항상 어때야 돼? 같은 부피란 말이야. 같은 시간 같은 만큼의 질량이 가니까 같은 부피만큼이 이동했다라고 봐야 돼. 비압축성의 경우. 그렇다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P1 빼기 P2 곱하기 델타 V라고 써줄 수 있겠지. 자, 지금부터 얘네들을 정리해서 어떤 식이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뭐가? 전에 게 성능이 나빠서. 뭐가요? 저거 지금 바뀌었잖아. 마이크. 이거 일정 기간 쓰면 바꿔야 돼. 점점점 나빠져. 중간에 또 하나 또 산 게 있는데 걔는 너무 어이없어 갖고. 선생님이 쓰는 이 배터리가 2500mAh짜리야. 보통 700mAh 이하거든. 보통 건전지들이. 근데 이게 2500짜리거든. 그럼 이걸로 계속 녹음하면은 몇 시간 정도 쓰면 6시간 정도 써야 돼. 근데 지난번 거는 수업할 때마다 내려가서 배터리 갈아 꼈어. 지난번에 고무줄 찬 거 말고. 걔는 국산인데 되게 꾸려갖고 AA 배터리가 안 맞아. AA 배터리 용이라고 해놓고 끼면 뚜껑이 안 닫혀. 그걸 썼는데 그것도 또 이제 성능이 마탱이 가고 있어갖고 하나를 또 바꾼 게 있거든. 그것도 전에 사다 놓은 건데 걔는 중국산인데 오 대박. 순식간에 막 떨어지는 거야 배터리가. 역시 좀 그래갖고 도저히 쓸 수가 없어갖고 새로 주문해서 이것도 중국산인데 국내에 수입해 와 있던 걸 샀지. 되게 직구하거든. 이건 성능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속 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자, 델타 U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지. 나중 포텐셜 에너지 빼기 전 포텐셜 에너지야. 자, 그렇다면 얘는 같은 시간 동안 질량이 항상 같아야 되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얘는 얼마? 델타 M2 곱하기 G H2 마이너스 델타 M1 곱하기 G 곱하기 H1이라고 할 수 있어. 얘는 로 곱하기 델타 V 똑같단 말이야. 그지? GH2 마이너스 로 곱하기 델타 VGH1이라는 값이 돼버렸어. 두 개 델타 M1은 누구와 같아? 델타 M2와 같겠지. 맞아?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로 GH2 마이너스 로 GH1 곱하기 델타 V라고 쓸 수 있겠지. 자, 델타 K 운동 에너지 변화는 자, 얘는 2분의 1 곱하기 델타 M2 G V2
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델타 M1 곱하기 V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운동에너지 변화량이야. 그렇다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로 곱하기 V2 제곱 곱하기 델타 V 란 녀석 마이너스 2분의 1 로 곱하기 V1의 제곱 곱하기 델타 V라고 쓸 수 있겠네. 그렇다면 얘는 2분의 1 로 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로 V1의 제곱 곱하기 델타 V가 되는 거야. 이 결과들을 이 식에다가 넣어보자. 자, 그렇다면 얘는 델타 K라는 값은 마이너스 델타 U 더하기 WNC가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얘 이쪽으로 이양시켜서 오게 되면 이렇게 쓰네. 2분의 1 곱하기 로 곱하기 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로 곱하기 V1의 제곱 곱하기 델타 V 더하기 로 곱하기 G 곱하기 H2 마이너스 로 곱하기 G 곱하기 H1의 델타 V라는 값은 저 값이 되겠지? 쟤는 P1 마이너스 P2 곱하기 델타 V라고 쓸 수가 있어. 맞지? 그럼 델타 V 모두 다 어떻게? 다 지워버려. 1은 1끼리 2는 2끼리 모아봐봐. 그럼 다음과 같은 식이 돼버린다. P1 더하기 2분의 1 로 V1의 제곱 더하기 로 GH1이라는 값은 P2 더하기 2분의 1 로 V2의 제곱 더하기 로 GH2와 같다라고 하고 이 값이 언제나 일정하다라고 해. 살펴봐봐. 압력이 없다면 누구하고 식이 비슷하지? P가 없다면. P가 없다면 누구하고 식이 비슷해? P가 없다면 누구하고 식이 비슷하죠? 네? 이거 없다면 누구하고 식이 비슷해? 얘가 없다면. 승아야, 누구하고 비슷하지? 도건아, 누구하고 비슷하지? 유찬아. 뭐라고 그랬어? 제가 누구하고 비슷하지? 개똥 같은 녀석들. 주모는 알 리가 없지. 주모야, 뭐하고 비슷하지?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냥 앞에 붙어야지. 역학적 에너지. 그렇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지. 상당히 유사하단 말이야. 쓰임새도 거의 비슷해. 그래서 얘를 우리는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해. 자, 얘를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도 과정이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님 방식대로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베르누이 법칙 대표적인 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 조용히 해라. 또 눈깔 뒤집는다. 이분 중국의 홍콩 배우하고 똑 닮았었죠? 자, 여기에 자, 물탱크가 있어요. 물탱크가 있어요. 이때 물탱크의 높이가 물의 높이가 h라고 하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물의 흐름이 없대. 멈춰 있대. 이때 바닥을 내려오는 순간 이쪽에서 구멍이 뚫려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어. 얘 속력을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이때 이 윗부분, 이 아랫부분은 공기에 의해서 압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그 압력이 거의 어때? 같아. 이 정도 H 정도의 높이 차이 갖고는 압력 차이가 거의 없어. 왜? 일기압은 높이 1000km에 해당하는 공기 기둥의 무게에 의한 압력이야. 거기 몇십 미터 더해진다고 차이는 크게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압력이 거의 같아. 그렇다면 베르누이 법칙 그대로 써볼까? 압력 같으니까 P 쓸 필요 없지. 얘는 뭐가 돼? 2분의 1 로 V1의 제곱 더하기 로 G H1인데 얘는 H고 얘는 0이 돼버렸지. 얘는 바닥에 내려왔단 말이야. 자, 그럼 2분의 1 로 V 제곱 더하기 0이 돼버리겠지. H가 0이니까. 그렇다면 이때 속력 V라는 녀석은 이 GH와 같아. 제곱이 따라서 속력 V라는 녀석은 얼마? 루트 2G H가 되었다라고 해. 이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똑같이 쓰잖아. 압력이 같을 때. 이해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맞네.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볼까? 이런 예를 살펴보자. 선생님이 옛날에 기차에서 장난치다 죽을 뻔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있어? 있지. 자, 기차에서 위에서 보는 단면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 자, 기차에 서로 다른 칸인데 여기에 연결 통로가 있지. 이 안쪽을 보면 출입구 쪽에 이쪽에 대개 급수대 화장실 등이 있고 여기 문이 닫혀져 있는 이런 빈 공간이 있어. 이쪽에 문이 있었단 말이야. 저쪽 문은 생략. 이쪽도 거의 똑같은 구조로 대칭이 되게 생겼어. 문이 여기 있어. 그때 어떤 장난을 치냐면 요즘은 기차문이 기관사들이 달릴 때 닫히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야. 닫고 출발해. 근데 옛날에는 기차문을 내 마음대로 열 수가 있었어. 그래갖고 무슨 장난이냐면 이거 플라폰 얘기야. 이쪽에서 건너가서 이쪽으로 가서 올라가면 폴라포야. 기차는 참고로 이쪽 방향으로 약 시속 100km로 달려가고 있어. 갑자기 그래 짱바 같지? 얘는 1초에 약 30m/s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야. 얘기 들어보란 말이야. 수업 집중도 안 하고. 지금 살아있는데 부엌에서 있어. 자, 얘가 이 속도로 달려가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기차 기준으로. 공기가 저 속도로 가는 거지. 맞아? 자, 얘는 옆에서 본 그림이니까 높이가 거의 어때? 같아. 높이 같으면 이 식이 없어지겠지.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네. P 더하기 2분의 1 로 V 제곱이 일정한 거지. 맞아?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공기의 흐름 속도가 거의 뭐에 가까워? 0에 가깝단 말이야. 그렇다면 P 내부는 P 외부보다 어때? 상당히 크겠지. 얼마큼 차이가 나? 2분의 1 로 V 제곱만큼 차이가 난단 말이야. 이해해? 그래서 이쪽까지는 갔어. 가갖고 문고리를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있었단 말이야. 그때 어릴 때 힘이 되게 좋을 때야.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82등이니까.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몸이 안 올라가죠. 압력 차이 때문에 안쪽 공기가 바깥으로 빨려나가면서 내 몸을 밀어. 안 올라가진다. 올라가진다. 팔로 펴. 이게 안 굽혀져. 이렇게 해야지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당기면 공기 압력으로 몸을 밀어. 그래서 안 올라가지는 거야. 그 몸을 최대한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이 순간에 한 팔로 들어가야지 바보야. 그럼 내가 그럼 슈퍼맨처럼 날아가니? 그래갖고 들어간 순간에 안 되는 걸 보고 생각하고 속으로 좆됐다. 그래갖고 바로 기권 선언했어. 야 올려줘 땡겨줘 하는데 이 새끼들이 낄낄거리고 올라와 안 올려주는 거야. 그래갖고 야 여기서 깠다가 난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여기 한 거의 1분 이상 매달려 있었어. 이제 팔 힘이 빠져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몸이 쑥 당겨진 거야. 왜? 기차가 천천히 달렸거든. 그 바로 앞쪽에 커브길이 있었어. 커브길이 있으니까 서행을 한 거야. 커브가 살렸다. 서행하면서 속력이 느려지니까 압력 차이가 줄어들지. 그래서 올라갈 수 있었어. 바깥쪽에 있었어. 튕겨나갔었어. 그러니까. 아마 그 상태로 직선 계속 갔으면 중간에 떨어졌을걸. 그거 아니야. 코너 돌 때도. 아이씨 속력을 줄였다고 했잖아 이 개시야. 그래갖고 살아났는데 이것도 바로 베르누이 법칙에 의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베르누이 법칙을 몸소 체험을 했단다. 자 잠깐 쉬었다가 와서 베르누이 법칙 맞아 정리하고. 쌤 아니야? 지난주에 니네 생명쌤한테 생명쌤이라고 그랬어. 화학쌤이요. 지난 시간 지난 시간 화학이었어. 니네 줌으로 할 때 화학이요. 화학이야? 네. 화학 다음에 화학 맞지? 화학당은 생명 아니었어. 내가 지난주에 니네 수업하다 3학년 알파반 갔는데 그리고 줌으로 선생님이 베타반 했는데 3학년 오늘이 뭐야? 우리 지난번에 화학 생명 안 했어. 안 했지. 안 했잖아요. 니네 바보 새끼야. 지난주 화요일 날 선생님 들어왔다가 카메라 놓고 갔다가 아니에요 하고서는 생명쌤하고 선생님 나갔잖아. 근데 생명 근데 그러면 왜 우리 물리지? 주말제도 그러면은 화학했으니까 이거는. 그때 생명쌤이었잖아요. 그럼 어? 선생님이 니네 주말 때 그러니까 중대 선생님이 오셨어야 됐어. 화학했잖아. 네. 그래서 생명 맞죠? 오늘 물리 맞잖아. 중대 물리를 했어야 되네. 중대 물리 했어야 되는데. 중대 물리를 했어야 되는 게 맞았는데. 아닌데? 네? 아닌데 화학. 그때 아이씨. 근데 내가 화생을 왔을 때는 생물은 아니죠. 화학 물리 생명 분야였는데. 그냥. 내가 처음 왔을 때 화물생. 오늘 물리 맞지? 근데 오늘 물리였어. 화물생이라고 순서가? 내가 처음 왔을 때 화생물이 아니었어? 나 화생물이라고. 나 화생물. 어쩌다 보니까 니네 생명쌤한테 사기 쳤어. 생명쌤. 자 그러면 베르누이 법칙을 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벤츄리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무기 만든 사람. 분무기도 되고 이걸 이용해서 자동차에 보면 기화기라는 게 있어. 기화기라는 게 뭐냐면 공기하고 연료를 섞어서 혼합 연료를 만들어주는 과정이거든. 그게 바로 벤츄리관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게 된다라고 해.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벤츄리관. 츄리라고 썼는데 벤튜리가 맞아. 벤트리? 벤츄리였어요? 벤츄리라고 쓰는데 원래 벤튜리관이라고 하는 게 맞아. 자 사람 이름 벤츄리야. 근데 우리나라 발음상 추에 가깝다 그래서 벤츄리라고 썼는데 원래는 벤투리관이 맞아요.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렇구나.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 아니 되게
자, 이쪽은 단면적이 뭐야? A1이야. 자, 이곳을 지나는 유체의 속도는 V1이란 속도로 나타나. 자, 이 좁은 영역에 관해 단면적이 얼마야? A2야. 이곳을 지나는 유체의 속도는 V2가 돼. 여기에 구멍을 뚫어.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연료를 갖다 넣어줘. 연료통이야. 오케이? 자, 이때 얘는 중심 높이가 어때? 같지? 같으면 베르니 법칙을, 베르니 방정식을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되네. 2분의 1 곱하기 로 곱하기 V1의 제곱 더하기 로지 H1이 돼. 같지? P를 앞에다 쓰자. P1. 자, 이 값은 P2 곱하기 P2 더하기 2분의 1 로 V2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 오케이? 자, 이때 간단한 비교로 이런 비교를 해줄 수가 있어. 면의 넓이가 높으면 속력이 느리고 면의 넓이가 좁으면 속력이 빠르지. 속력이 빠르면, 속력이 크면 압력이 작지. 그래? 그럼 이곳에서의 압력이 이곳의 압력보다 어때 더? 낮지. 맞아요? P1의 압력이 P2보다 크대. 여기는 대기압이란 말이야. 얘는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갖게 돼. 그럼 이쪽에서 압력으로 누르지, 액면을. 그러면 이쪽으로 자, 연료가 빨리 올라가지. 그래서 빠른 공기와 이쪽에서 섞이면서 얘가 무슨 상태가 되냐면 에어로졸 상태가 돼. 에어로졸 상태라는 것은 F킬라 칙칙 뿌릴 때 상태가 어떻게 기체와 액체 방울이 섞여 있는 상태가 돼 버리지. 그래서 에어로졸 상태로 변해서 얘가 타버리는 거야. 폭발해 버려. 자, 이때 얘를 좀 구체적으로 압력의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 이런 방법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 A1V1은 A2V2가 되지. 무슨 방정식? 연속 방정식이라고 해. 자, 그러면 자, 얘는 V2에 대해서 알아볼까? V1을 계산해 볼까? V1을 계산해 볼까? 자, V1에 대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V2란 녀석을 바꾸면 얘는 A2분의 A1 곱하기 V1이라 쓸 수 있겠지. 자, 이 식에다가 넣어봐. P1이 더 크다라고 했지? P1-P2라는 녀석은 2분의 1 로 곱하기 자, 뭐가 돼버립니까? V2의 제곱이 된 거지. 자, V2의 제곱 대신에 얘는 A2분의 A1의 제곱 곱하기 V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로 곱하기 V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써. 2분의 1 곱하기 로 곱하기 V1의 제곱 곱하기 A2분의 A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눈 감고 잠꼬 대는 것 같다 보면.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좀 전에 감았어. 자, 얘는 2분의 1 곱하기 로 곱하기 V1의 제곱 곱하기 A2의 제곱. 얘는 합차로 하면은 더 지저분해져. 그냥 그 상태 냅두는 게 더 나아. 얘는 A2의 제곱분의 A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돼버리겠지. 따라서 V2의 제곱이라는 값을 볼까? V2의 제곱을 보면 V2의 제곱은 뭐가 되지? 자, 얘는 A1의 제곱 마이너스 A2의 제곱 곱하기 로분의 자, P1 마이너스 P2 곱하기 A
V2의 제곱값이 되겠지. 그런데 V2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지. 따라서 자 P1 P2가 항상 뭐보다 커? P1 P2가 0보다 크게 된 거야. 즉 압력은 P1에서의 압력이 P2보다 크다라고 써줄 수 있겠지. 이때 V2의 값을 살펴보면 V2의 미안해 V1의 값을 봐야지. 오씨 왜 V2라고 썼니? V1이라는 값을 살펴보면 V1은 얼마가 돼버리지? 루트 로 곱하기 A1 제곱 마이너스 A2의 제곱분의 자 P1 마이너스 P2 곱하기 A2의 제곱이라고 쓰지. 맞아요? 자, 이거 그대로 바꿨으면 뭐도 구할 수 있어? V2도 구할 수 있겠지. 맞아요? V2 하면은 A2 제곱 지워지고 이게 A1 제곱으로 바뀌면 되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래서 각각의 속력이 이렇게 주어지는 이런 문제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이해해요? 그래서 그 값 차이는 알잖아. 차이? 이게 차이잖아. 저거를 또 저기다 넣어서 계산했어요. 아니, 그럼 되돌아가지. 그냥 V1, V2를 구해보고 압력 차이도 따로 구해본 거다라고 보면 돼. 각각의 속력이 주어졌다면 압력의 차이를 계산할 수 있지. 근데 압력의 차이를 주어지면 속력을 계산할 수 있지. 반대되는 개념의 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런 값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원리로 나가게 되는데 이게 옛날에 F킬러를 이렇게 만들었어. 선생님 아주 어렸을 때 그 액체 F킬러가 나왔거든. 근데 어떻게 팔았는지 알아? 소주병 같이 생긴데 살충제가 담겨져 있어. 소주병하고 선생님 기억엔 거의 똑같이 생겼어. 초창기 때 소주병. 요즘 소주병하고 옛날 소주병하고 모양 달라졌지? 옛날엔 여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생겼어. 그거 새로 나온 소주가 하나 있던데. 진로에서 나온 그 물 같다는 술이 있어. 이즈백. 이즈백이라는 소주병이 옛날 소주병 모양이거든. 그런 병에 담겨 있었어. 그리고 들어있는 게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 이렇게 나팔처럼 생겼고 여기 이렇게 생겼고 빨대가 있고 이 뚜껑 덮는 뚜껑이 있어 여기다.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 이거는 따는 거 갖고 따. 그래갖고 얘를 이 안에다가 집어 넣는 거야. 사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입에다 물어. 여기를. 그리고 입김을 불어. 하고 불면 어떤 일이 생겨? 이쪽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관이 넓지. 관이 좁지. 이쪽의 속력이 굉장히 커져. 압력이 상당히 낮아지게 돼. 그럼 이 액체가 이 관을 따라 빨리 올라와. 올라와서 여기서 에어로졸 상태로 빠져나가는 거야. 근데 좋은 게 아니야. 여기 뚝뚝뚝 떨어져. 그래서 보통 집들이 어떻게 했냐면 옛날 마당이 있는 집에서 아버지가 들어가갖고 문을 다 잠가놓고 이걸 불어. 불어놓으면 안에 있던 모기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다 죽겠지. 밖에서 한 15분, 20분 나와 있었던 것 같아. 그럼 어머니가 들어가서 집안을 다 걸레로 닦아. 걸레로 닦은 다음에 모기장을 치고 들어가서 잤던 걸로 기억해. 그 정도로 옛날에는 원시적이지만 아무튼 F킬러가 있었다. 선생님 초등학교 입학전.
요즘보다는 아마 많긴 했을 텐데 독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요즘 모기 새끼는 한 번 물리면 엄청나게 가렵지. 옛날에는 그런 적도 있다. 인천과학고는 옛날에 섬 지역이지. 지금 육로가 놓여 있잖아.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야. 옛날에 다 거기 논밭이야. 염전. 응? 거의 염전이 많을 때고 월미도를 통해서 왔다 갔다 했거든. 왜 갑자기 그 기억이 나냐면 선생님 대학원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 후배들이 MT를 영종도로 왔어. 을왕리로. 학교에 갔는데 그냥 대학원생은 보통 MT 안 가거든. 근데 지도교수가 학과장이었는데 애들 학부생 MT 갔으니까 다 가래. 안 그럼 니네 놀 게 없을걸? 빨리 가. 그래갖고 학교에서 다 쫓겨났어. 대학원생들이. 그래갖고 MT 하는 대로 가라고 그래갖고 거기서 또 출석을 해야 되거든. 그래갖고 교수들한테 눈도장 찍어야 되잖아. 그래갖고 갔어. 엄청나게 가갖고 옛날에 월미도에서 배 타고 들어갔거든. 다리가 없었어. 월미도에서 인천과학고 한 10기 근처까지 배로 다녔어. 그래갖고 배 타고 마지막 배 그것도 8시쯤에 아니다 7시 몇 분쯤에 마지막 배가 있었거든. 캄캄해지면 그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안 다녔거든. 그래갖고 배 타고 갔어. 가갖고 거기에는 시내 버스 타고 또 1시간을 갔어. 을왕리까지. 딱 가갖고 술을 진탕 먹기 직전에 선생님 후배가 오더니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 하는 후배가 있는데 걔가 오더니 형 내 다리 좀 봐주세요. 그랬고 왜? 그랬더니 뭐 물린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안 보이니까 형이 좀 봐주세요. 근데 청바지 입고 왔는데 바지를 내리는데 바지가 안 내려가. 꼈어. 허벅지에서. 그래갖고 막 쓸리나 봐. 억지로 딱 벗어갖고 딱 봤는데 와 대박. 허벅지가 있잖아. 허벅지 윗부분. 여기를 물렸는데 여기가 이렇게 부었어. 모기. 영종도가 섬 지역이다 보니까 섬모기라고 있거든. 이 섬모기들이 엄청 세. 벌보다 더 세. 실제로 옛날에 인천과학고 초창기 때 선배가 모기에 물려갖고 걔 헬기로 이송했나 그럴 거야. 모기인가 물렸어 여기에. 근데 뭐 이렇게 부은 거야. 너무 심하게. 그래갖고 아마 헬리콥터로 운송했던 것 같아. 배가 안 다니니까. 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응? 모기가 병이 모르지. 알러지 반응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갖고 엄청나게 세. 그래서 엄청나게 가렵고 막 이런가 봐. 갑자기 그 모기 생각이 난다. 섬모기들. 인천과학고 요즘은 모기가 연약해졌대. 요즘 진모기하고 비슷하대. 근데 아무래도 모기 물릴 때 항상 흰색 줄무늬 있는 검은색 흰색 줄무늬 있는 그거. 그 뇌연모기인데? 뇌연모기야. 아 그래서 뇌 염증 생겼구나. 아 그래서 금쪽이가 됐구나. 어이가 없네. 그게 흰줄 진모기라 그래갖고 뇌염을 그 매개하는 모기야. 선생님 아직까지 올해도 모기 영방. 최근에 약 한 7, 8년 동안에 모기 합쳐갖고 3방인데 작년에 3방 다 물렸어. 이번에도 잠깐 놀러 가갖고 모기 뜯길 생각을 했는데 올해 모기가 없더라고. 비가 너무 잘 내렸어. 응? 나 지금 건강한데. 어디에 많아? 나 진짜 안 물렸어 그때. 나 올해 모기 진짜 몇 달. 선생님 집에도 올해 모기 연태까지 2마리밖에 안 들어왔어. 모기 거의 없어. 그 중에 1마리 오늘 아침에 잡았지. 나 20대는 맞은 것 같은데. 네 피가 맛있어. 자, 소문난 맛집. 아니 최대로 맞은. 항상 뇌염한테 물리니까. 자, 한편 마그누스의 힘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맘모스가. 맘모스. 마그누스의 힘이라고 하는데 이게 커브야, 커브. 공.
커브, 슬라이더 이런 것들이 바로 얘란 말이야. 자, 이쪽에 공이 실제로 날아가는데 공이 가만히 있고 공기가 날아가는 상대적 움직임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보통 공이 회전하지 않고 그냥 똑바로 간다면 직구. 자, 주변의 유체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 아 사건의 지평선. 빛이 휘는 것 같아 저거 진짜. 그렇구나 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 이게 회전하지 않을 때야. 자, 얘가 회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회전하는 경우를 한번 보자. 아, 끊어져. 끊어지면 준모가 울겠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르겠지? 그러면 학원에 항의하겠지? 그러면 학원에서 범위 집에 전화하겠지? 엄마가 그 소리 듣고 집에서 범위를 뒤지게 패겠지? 엄마는 그리고- 그냥 팰 거면 아빠가 패. 그리고 크록스 신발 사갖고 다시 와야 되겠지? 크록스 신발이 하나에 약 7만 원 정도 하지? 범위 다음 달 용돈에서 7만 원 까이겠지? 그럼 누가 손해야? 어? 마이너스 5가 하는데 저는. 그럼 누가 손해야? 예요. 그럼 땡겨야 되겠어, 안 되겠어? 저는 재미를 봐요. 어? 재미를 위해서 마이너스 5만 원 대봐야지. 응? 3달 동안 용돈 없는 거야. 자, 그러면 회전하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네, 대부. 지금 죽여버릴까 진짜. 야, 이 금쪽이들아, 좀 조용히 해라. 이거 막 저한테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 어떤 새끼가 신발끈 풀었어요. 신발끈이 잘 안 묶여있길래 제가 풀어서 다시 묶으라고 했는데. 제 신발끈 못 묶는단 말이야. 아, 나 태양의 자, 얘가 앞쪽으로 가고 있는데 가는 대신에 공기가 온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공이 회전을 한대. 어떤 방향으로 회전할까? 요 방향으로 회전시켜 버릴까? 오케이?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시켰대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공이 표면이 오른쪽으로 진행하지. 네. 근데 공기가 이쪽으로 가겠지? 네. 그럼 마찰이 커질까 작아질까? 맞아요. 커지겠지. 이쪽은 어때? 같은 방향으로니까 유체의 속력이 더 빨라지겠지.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얘는요, 위쪽은 속력이 느려져서 여기에 듬성듬성 존재하게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아래쪽은 어떻게 되니? 빨라요. 밀도가 높아지나? 자, 공기의 속력이 빨라. 에이씨, 공기의 속력이 빨라.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자, 위쪽은 공기의 속력이 느려지지. 아래쪽은 속력이 증가한단 말이야. 오케이? 속력이 빠르면 주변의 압력이 어떻게 돼? 적게 있고 이쪽은 공기층이 밀집되는 효과를 갖게 돼. 나도 에라 모르겠다 그렸어. 자, 이쪽에 무슨 기압이 생긴 거지? P 더하기 2분의 1로 V 제곱이 일정해서 속력이 느려지면 압력이 증가하지. P가 커. 이거 가라고 하고 여기 P 나라고 한다면 어디 압력이 더 크다고? 가에서의 압력, 가에서 압력이 속력이 자, 속력이 감소해서 여기는 공기가 많이 모이는 경향이 있지. 이거 그림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그럼 짜증 이빠이 나는데. 자, 가의 압력이 누구의 압력보다? 나의 압력보다 커. 오케이? 그래서 공을 전체적으로 어디로 밉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밀게 되지. 그래서 이쪽으로 회전시키면 공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이해해? 이해 가요? 오른발 가마차기. 그래서 커브. 마그누스 힘이 발동되기까지 9m가 필요해서 페널티킥 차는 게 거리가 9m라고 했어요. 그 선수가 11m 아니었어요? 9m였어. 11m였던 것 같은데. 9m. 자, 맥담으로 써먹군요. 자, 그래서 둘 다 때려줘. 자, 그래서 이런 마그누스의 힘이라는 게 있대. 층 얘기로 마저 한번 볼까?
자, 유체 속의 물체가 회전 운동을 하여 진행할 때 회전축에 대해 수직인 방향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마그누스의 힘이라고 한다. 점성 있는 액체 속에서의 마그누스의 힘을 살펴보자. 공이 회전하고 있으면 회전하는 방향 쪽에 있는 부분은 공기의 속력이 느려져서 자, 진행하는 방향에서 빨라지고 느려지는 쪽이 있겠지. 느려지는 쪽은 압력이 높고, 자, 그 다음에 빨라지는 쪽은 압력이 낮게 나타나지. 자, 그래서 압력이 큰 쪽에서 속력이 느려진 쪽의 속력이 작아지는 쪽으로 힘을 작용해서 얘네들을 휘게 한다라고 하는 게 마그누스의 힘이라고 합니다. 자, 네모 박스에 있는 걸 한번 살펴보자.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축구 영상을 봤는데 공이 이렇게 딱 찼는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건 뭐예요? 그것도 회전을 줬겠지. 근데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니 회전을 그쪽 방향으로. 이거를 봐봐. 여기가 위야. 그럼 얘를 어떻게 찬 거야? 밑에를 깎아 찼네. 밑에를 깎아 차면 얘가 위로 뜨네. 가다가 쭉 가다 위로. 아니 근데 진짜 영상 세우면 어레시오 치면 빡 하는 거 나오면 진짜 엄청. 그거 옛날 축구왕 슛돌이에 많이 나왔는데. 아니 선생님 검색하는데 어레시오 하는 거 만화에. 그래서 진짜 딱 야구도 그런 거 있잖아. 야구는 던지는 탁 던지면은 바닥을 막 하면서 흙모래를 팍 이렇게 가다가 가운데서 공이 뽁 튀어나와 갖고 스트라이크 잡는 마구. 대체 어떤 애니메이션 같은 거였어요. 뭐라고? 대체 어떤 애니메이션? 그런 건 막 옛날에 만화 그런 거 무지 많았지. 예를 들어 뭐 까치 나오는 거. 같이요. 이연세 야구 만화. 외인 구단이라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있잖아. 그 그 메탈 타자야? 4할 타자인가 뭐 18 타자인가 하는 거. 처음 들어봐. 진짜 처음 들었구나. 그 다음에 또 그 고릴라 나온 거 있잖아. 고질라요? 고릴라가 야구에 나와요. 고릴라 야구 나온 거 몰라? 그거는 허영무 만화인가? 애초에 야구만을 본 적이 없어. 옛날에는 유행했었거든. 외인 구단이 나오면서 막 비슷한 유의 만화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자, 한편 비행기가 뜨는 힘, 양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기가가 뭐야? 기가. 씨발로마. 미안해. 밥 먹었냐고? 뺨으로. 저녁 먹었겠지. 뺨으로. 그리고 멋진 남자. 전집 가서 먹을 거예요. 근데 나 슬픈 게 이빨 아파서 김치도 못 씹어. 김치도 못 씹는다고? 김치 그렇게 많이 심한데 그거는? 네, 밥 추천 좀 해주세요. 어차피 안 먹을 거긴 한데. 띠바밥. 나 있어. 맛있겠다 국밥. 땡가루 국밥 먹어. 자, 조용히 하시고 양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콩나물 국밥 먹고 싶다. 순대국밥 먹어. 나 콩나물 콩나물 국밥. 자, 이거는 뜨려는 힘을 양력이라고 해요. 자, 비행기 날개를 보면 비행기 날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왜 독방지로 돼 있을까? 그러니까 저게 어디에서 보는 거예요? 옆에서 단면적이지. 또 비행기 날개 옆에서 못 봤니? 어떻게 봐요? 프라모델로 날개 안 만들어 봤니? 실제 프라모델이 뭐예요? 실제 전투 프라이오는 아는데. 이렇게 프라모델 전담 프라모델 프라모델 몰라? 몰라요. 근데 지금 프라모델 의외로 대충 구현해놓은 게 많아요. 프라모델 중에 그런 거 잘 모르겠어. 조용히 와. 승우 얘기하잖아. 대충 구현해놓은 게 많아요. 대충 구현해놓은 게 많아요. 대충 만들었다고? 대충 구현해놓은 아닌데 거의 정확하게 하는데. 정밀도 굉장히 좋은데. 이따가 오케이. 정확할 거긴 한데 이따가 하는 거. 이따가 하는 건 정확하게. 그거 되게 비싸. 10만 원 넘어. 훨씬 많아네. 얼마네? 그런 거 막 몇백만 하는 거 아니었어요? 희소성이 높은데.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그 얘기 아니? 산다라박 아니? 21 했던 머리 이렇게 해놓은 여자 가수? 아니요.
아무튼 있어. 이 여자가 취미 중에 하나가 신발 모으기야. 운동화. 가장 비싼 운동화가 얼마랬는지 아니? 에이 대바지 2억은. 이거 왜 먹으면 다이아몬드 신을 조던 거면은 2억 될 거. 가장 비싼 산드라 밖에 갖고 있는 가장 비싼 운동화가 약 4천만 원. 비싼 한 컬레가 한 켤레가요? GD 한정판이래. 한 켤레가 몇십만 원. GD 한정판. 자, 오케이 4천만 원이구만. 나는 그 가끔가다 나오는 그 이상민 아저씨 존내 마음에 안 들거든. 김상민. 그 빗장이가 신발을 몇백 컬레를 왜 갖고 있어? 슈즈 프로. 아직 좀 남았대는데 가을에 끝난다던데.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근데 상원했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다 있는데 컨셉점이고 근데 너무 빗쟁이 코스프레가 너무 심하니까 걔가 빗쟁이가 그런 빚을 갖고 있던 애가 지금 신용 등급 2등급이거든. 그럼 웬만한 직장인들도 신용 등급 2등급 갖기 쉽지 않거든. 말이 되냐고. 2등급이면 뭘 얼마 벌어야 돼? 어? 근데 버는 거보다는 이제 등급 때문에. 신용도기 높을수록 좋은 거야. 숫자가 작을수록 좋아. 막 신용 막 너 1등이 잘해, 10등이 잘해. 1등이 잘하는 거야, 10등이 잘한 거야? 10등에 거기가 있으면 몰라? 1등. 1등 그래 똑같아. 1등급이 좋지. 0.1등급이면 블랙카드 받고. 근데 그런 사람들 싫어. TVN나 그게 완전히 뭐 요즘 방송 장악했잖아. 채널 틀면 이상민 다 나오잖아. 많이 나오긴 해요. 무지 나오지. 뻑하면 나온단 말이야. 뭐 무슨 차트를 달린 남자 뭐 해갖고 더럽게 많이 나와. 근데 싫어. 너무 노출 빈도가 크니까 지겨워. 그 다음에 그 박나래라는 아줌마 있잖아. 아줌마. 그 아줌마는 그 나 혼자 산다 할 때 처음에 나온 게 진짜 막 전체 집이 이만한 원룸에 살았어. 근데 지금 그냥 한남동이라는 동네가 있거든. 한남동이 원래 이재용 아빠 이건희 그쪽 놈 살거든. 거기에 집을 60억 받고 경매를 받았대. 집도 경매인데. 그래갖고 뭐 마당에서 뭐 잔디 깎기 하고 별짓 다 하더라고. 근데 약 10년 전에 원룸 살았단 말이야. 아이고 성공해서 좋은구만. 근데 박나래 요즘 빈도수가 너무 많아. 싫어요? 지겨워. 보기도 싫어. 걔는 가장 좋았던 모습이 분장하고 나왔을 때. 그러니까 OTT 봐요. 그냥 OTT 봐요. 분장하고 나왔을 때 안 봐 나 그런 프로그램. 그래갖고 분장하고 나왔을 때가 제일 열심히 산 것 같아. 유재석은요? 유재석은 걔는 노력을 많이 하니까 그나마. 그리고 잘난 척은 않잖아. 근데 박나래는 나와갖고 잘난 척 엄청 하잖아. 뭐 무슨 음식 만든다고 뭐 되게 부심 갖고 막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안 들어. 그 다음에 이상민도 나오면 막 지가 무슨 요리 만든다고 막 별짓 다 하잖아. 근데 갖출 것 일반 집보다 훨씬 더 잘 살아 걔가. 그러니까 걔가 한 달에 1억 원 넘게 버는 거야. 근데 그거를 1, 2년이면 다 갚았어야 되는데 아직도 빚질질거리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지. 근데 왜 뭐하다고 빚을 갖고 있으면 걔가 옛날에 마약은 연예 회사를 갖고 있어. 기획사를. 네. 연예 기획사 갖고 뭐 룰라, 컨트리 꼬꼬 해갖고 샤크라 해갖고 다 그 아이들이야. 그래갖고 돈 엄청나게 벌었지. 그때 연예계에서 싸가지 없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 그때 막 되게 있는 척하고 걔 오빠 다 퍼잖아. 그 가죽 털. 근데 그런 식으로 입고 다녔는데 얘가 뭐라다 망했냐면 투자를 했어. 어디다 투자했냐면 격투기 사업에다 투자를 했어. 빛나는 투자인데. 그 UFC 같이 하려고. 우리나라 UFC 말고 뭐 하나 뭐 있지? KFC. 와 진짜. 우리나라 격투하는 회사가 있거든. 근데 그
그 회사가 생기기 전에 격투회사를 투자해갖고 공동대표를 했단 말이야. 근데 첫 경기 때 호텔 주차장을 빌려갖고 여기다 특설링을 만들어갖고 했거든. 근데 그 경기에서 그날 경기 첫날에서 프로모션 처음에 만들어갖고 첫날에서 선수가 맞아서 죽었어. 그 배상금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투자한 거 다 날리고 쫄딱 망한 거지. 그 빚이 100억 넘게 생겼었지. 응. 그러니까 그런 행동 자체나 있는 척하고 이런 게 나는 선생님 싫단 말이야. 요즘 그나마 좀 인간성 된 게 그 정도야. 차라리 응. 그 다음에 또 안 나왔으면 좋겠는 사람 중에 하나 김구라. 그 아저씨는 나와갖고 하는 것도 없이 웃기지도 않고 남 욕해대면서 돈 벌어. 말만 나불나불. 좀 보기 싫어. 아가리 가요. 그리고 그 사람도 빚이 부인이 뭐 보증을 섰대 나와 꺼졌대 나와갖고 빚이 30억 원 넘게 있었나 그런데 지금 다 갖고 아주 떵떵거리고 잘 살아. 그래서 선생님은 연예인들은 특별 세금을 더 걷어야 돼. 오, 좋은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수입이 뭐 5억 원이 넘는다. 선생님이랑 그러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세금을 약 60% 정도 내게. 예? 그건 좀 아니다. 야 그래도 2억이잖아. 에이 그래도 네 나중에 커서 연봉 2억 되려면 네 몇 살 정도 돼야 될 것 같아. 70살. 어? 70살까지 회사 다니려고? 그때까지 근데 봐봐. 요즘 연예인들이 너무 이제 그 비상식화된 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참 했던 것 트로트 나온 사람들 하다못해 그 정동원이니 누구니 걔도 지금 연태까지 번 돈이 100억이 넘어. 진짜요? 살짝 탈사했던데. 임영웅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1년 수입이 100억이 넘어. 아 나도 할 걸. 나도 트로트나 부를 걸. 그러니까 공부해서 뭐해? 트로트에 빨리 가서. 공부해봤자 아무리 씨. 자 뽕짝. 노래만 잘 부르면 돼. 근데 얼굴이 안 되잖아. 와. 임영웅은 돼야지. 가면 써. 복면가왕. 리를 좀 그러니까 그 정도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좀 어떻게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어. 예를 들어서 진짜 못 버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무지 크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1년에 2천만 원 버는데 세금을 10만 원 냈대. 20만 원 냈대.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20만 원도 무지 커. 1년에 2천만 원 정도 벌면은 한 달에 약 70에서 80만 원 정도 버는 거거든. 그 사람들한테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무지 큰 돈이야. 근데 걔네들은 뭐 예를 들어서 10억을 벌었어. 네. 4억 남기고 6억을 세금으로 가져갔어. 시끄러시기야. 아니 야 4억이 어디야? 그러면 너는 윤석열 주 소득세 낮춰놨는데. 윤석열은 그냥 다 세금을 10% 정도 인상할 위가 아니 그러면서 소득세를 낮추는 깡이 참 자. 나는 진짜 소득세가 높이 연예인 신분증을 근데 따로 만들어서 고소득자들은 돈을 많이 내. 연예인들도 돈 다 잘 버는 거 아니야? 진짜 막 찌질이 궁상 그지같이 산 사람 무지 많아. 근데 이제 한 번 뜨면은 인생이 역전된다는 거지. 그 아줌마 하나 모르겠다. 혹시 그거 봤니? SNL? 세터데이 나잇? 니네 그 성인만 볼 수 있는데? 니들 보면 안 돼. 그거 이 자식들아. 19금이야. 거기에 나오는 이제 탤런트 겸 코미디언 하는 아줌마가 있거든. 정이랑이라는 아줌마. 이 아줌마 TV에 노출 빈도가 굉장히 적잖아. 근데도 남편한테 돈 줘갖고 식당만 6개야. 서울에. 프랜차이즈예요. 프랜차이즈 같이 만들었어. 근데 자기가 직영에다. 회장이야 그 정도면. 근데 그렇게 노출 빈도가 적지 않고 꾸준히 나오는 정도 갖고도 그 정도 수입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SNL 처음부터 계속 나왔거든. SNL 한 지가 지금 10년 넘었지. 10몇 년 됐거든. 무지 오래 됐단 말이야. 그 TVN 생기면서 계속 한 거니까. 그래갖고 돈 무지 번단 말이지. 고정 출연 갖고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세금을 왕창. 그래야 못 사는 범위도 나눠주고. 응? 크룩스 하나 사주면은 마이너스 5만 원 되는 불쌍한 범위한테도 용돈 듬뿍 주고 막 이래야지. 월급이 2만 원입니다. 재벌들은 자기 월급보다는 회사에 투자한 부분이 많잖아. 근데 그런 식의 고소득자들은 그런 식으로 비자금으로 몰래 재산을 축적하잖아요. 누가? 재벌. 재벌들 안 그래. 요즘 재벌들이 얼마나 건전한데. 대한항공. 자, 대한항공 비행기 날개를 봅시다. 이재용 번. 아니 이재용은 나쁘진 않아. 그 쓰레기 수준은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유체의 흐름에 대해서 이쪽을 지나갈 때 얘네들은 똑같은 입자들이 이렇게 각각 있었다라고 할게. 오케이? 자, 이때 출발해갖고 이 건너편에 도달할 때 얘들은 동시에 이쪽에 도달하게 돼. 정상 흐름 상태에서 얘는 동시에 도달하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쪽을 지나는 것은 같은 시간 동안에 지나는 길이 어때? 길지? 속력이 빨라. 얘는 V가 어때? 작아. 자, V가 크면 압력이 어때? 작아요. 작다. 자, 이쪽은 압력이 어때? 커요. 크다. 압력이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전체를 어때? 밀어내 줄 수 있죠. 밀어내면 전체적으로 어떤 힘을 받습니까? 위로 뜨려는 힘이 있다라고 해요. 이걸 양력이라고 불러. 과연 저것 때문에 그래. 양력이 그냥 할 거예요. 공중. 과학고 2단계의 문제에서 이거를 내줬대. 여기 비행기가 있어. 날개를 그냥 기준으로 볼게. 비행기가 있대. 이 비행기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설명해 보래. 양력. 얘는 일단 앞으로 나가잖아. 추진력, 그렇지. 추진력이 있어. 양력, 중력, 그리고 저항. 저항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힘은 뭐야? 중력이야. 그리고 윗방향으로 나타나는 힘은 양력이야. 했지 않아? 자, 그리고 뒷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저항력이야. 그래서 비행기가 일정한 속도로 달릴 때 이 네 힘이 평형을 이룬다라고 해. 그러면 글라이더 같은 거 알지요? 라이더요. 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말고 그냥 비행기처럼 생긴 글라이더가 있어. 무동력기. 이 무동력기는 추진력을 낼 수 있는 게 없어. 근데도 앞으로 나가. 바람을 거슬러서도 앞으로 나가. 왜 그럴까? 그 앞에 있는 걔는 날개 모양 때문에 그래. 자, 역삼동. 역삼력. 자, 여기서 나타날 때 얘네들은 각 부분마다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양력들이 서로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야. 물고기 같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 그래서 위로 뜨려는 양력과 앞쪽으로 나타나는 추진력이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 표지봉이 저렇게 생겼어. 그래서 비행기 앞쪽이 이렇게 돼 있고, 비행기가 되네. 날개 앞쪽이 이렇게 더 급격하게 돌아가서 여기에 양력이 더 크게 나타나. 그리고 면에 항상 수직한 방향으로 나타나거든. 그리고 아래는 평평하게 나타나서 양력이 거의 없지. 위로 받쳐진 힘밖에 없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런 위치마다 다른 날개 형태 때문에 앞으로도 나갈 수가 있어. 배 중에 요트라는 배가 있어. 요트는 우리말로 요트고 영어로 야트야. 자, 이 요트는 세일이 도시 이런 형태로 생겼어. 그래서 바람을 맞으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스스로 이 날개 모양 때문에, 돛의 모양 때문에 추진력을 얻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황포도대 같은 배는 그냥 바람을 맞고 그 바람에 의해서 바람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지. 근데 요트는 바람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거든. 그게 바로 날개 형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 아시겠어요? 이것도 역시 그 요트에서도 양력이
작용되고 있어. 자, 그래서 요런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사이 문제들은 다음부터 풀어 보시고요. 자, 얘왜 핸드폰을 다 했어? 아 양력 해놓은 거 있는데 핸드폰에. 자, 24가 핸드폰 안 낸 놈도 있네. 아니 얘도 안 냈고 얘도. 일러야지. 얘도 안 냈어요. 나 없어. 아까 다음 주 회의 시간에 얘기해야지. 하네요. 2학년 경시반 애들 핸드폰 제출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업 중에 처먹습니다. 전 성악주는 안 했어요. 자, 처마셨지. 안 마셨어요. 다 적었어요. 준모는 처먹했고 남들은 처마했고.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진짜.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핸드폰 안 냈잖아. 핸드폰 안 아니 그 마지막 시간만 갖고 있는 거예요. 가면 사람 엄청 많아서. 뻥이지. 아니 진짜. 아 근데 아까는. 자,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강. 아 24강까지 간다 오늘? 이야. 아 많이 가는 거 같아. 자, 23강 아니 24강. 쌤 배도 고픈데. 아 에너지 무슨? 아니 왜 갑자기 연력선이 나와? 이제 마지막 단원 얘기야. 그럼 이거 끝나고 그거 하는 거. 하이타바일 거야. 아, 물리 맨 앞부터 처음부터 할 거야. 어떡하냐. 자, 쌤 이거 하이타 2에서 내는 거죠? 또 아, 학원에 있어. 학원 있어요? 학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복사 교재로 하겠다고. 지금 바뀐 교과 과정이 하이탑이 굉장히 꾸려. 그래서 과학고 수업에는 좀 적당하지 않아. 써봤더니. 그래갖고 옛날 그냥 6차 교육과정 책이 가장 그나마 편하게 수업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걸로 바꿀 거야.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다 껴서 맞춰 넣을 거고. 근데 왜 코평수가 넓어지지? 자,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영법칙이 있어.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새로 할게. 이름이 웃기다. 왜 영법칙이야? 제일 중요한 이유는 기본이 되는 법칙이요. 이유는 먼저 1법칙이 발견되고 나중에 2법칙이 또 발견됐어. 그래갖고 계속 공부하고 책도 다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0법칙이 나타난 거야. 근데 원리를 살펴보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이야. 열현상에서. 그 열현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이라서 3법칙은 되게 응용 법칙들을 쓰거든. 그러다 보니까 쓰기가 좀 애매하네. 어떻게 할까? 3법칙 쓸까? 아니면 순서 다시 1, 2, 3, 4 재배열할까? 근데 이미 알려진 내용들은 다시 바꾸기가 어렵단 말이야.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전류 방향을 뚝심 있게 그냥. 그 플랭클린이라는 분이 어떻게 했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라고 약속을 해서 썼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자들이 이동했단 말이야. 그럼 바꿀까? 책을 다 바꿔야 돼. 그러느니 차라리 약속을 두 가지를 쓰자. 전류 방향과 전자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다라는 약속을 쓰자라고 한 것처럼 기존에 있던 거를 바꾸기가 어렵단 말이야. 물리는 항상 보수적이야. 바뀌는 걸 싫어해. 예를 들어서 LK99라는 거 들어봤지? 네. 그게 뭐야? 어떤 새끼가 짐 싸고 지랄이야? LK 생명 꺼냈다. 자, 아 진짜. 자, LK99가 오늘 네이처지 연구진에 의해서 아니다라는 게 또 확인되졌지. 뭐가 LK99가 뭔데? 불순물 효과 때문에 그렇대. LK99가 뭔데? LK99가 상온 약 400켈빈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우리나라에서 발표했어. 이게 가짜라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그래서 그게 만약에 성공하면 노벨상인데 그게 아니다라는 게 밝혀졌어. 밝혀졌다고 봐. 거의 밝혀졌다고 봐야 돼. 갑자기 마지막에 변수 하나. 네이처지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논문지야. 거기서 아니라 했어요? 거기서 아닐 가능성이 거의 99.9%다. 하지만 그 0.01% 확률을 뚫고 그게 만약에 된다면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아니야. 왜? 오늘 폭락했어.
하나 거래 정지됐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리학의 특징인데 물리학자들이 되게 보수적이야. 빨리 먹고 보수적이다 보니까 안 빼고 있었어. 망했네, 쪽 망했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아닐 확률이 더 높음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확률이라고 하는 거죠? 아, 물리는 진짜 확률. 내가 찾아줄게.